안녕하세요. 푸르른 날 채널의 최동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과 관련해서 조금 주의해야 될 점, 그 중에서도 대습 상속과 상속 포기 이런 쟁점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블로그 사례 간단히 요약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례는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이 상속 포기 문제 때문에 당황하셨던 그런 사례예요. 이제 상속 포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상속 포기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었던 그런 사례인데요. 등장인물이 뭐 복잡하진 않아요. 이제 할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이제 이 당사자인 아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할머니, 아버지, 아들 이제 이렇게 세 명이 주인공이 되겠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렇게 세대별로 순서대로 보통은 사망을 하게 되고, 네. 상속 문제도 그런 순서대로 일어나게 마련이죠. 그게 정상적인 모습인데, 네. 간혹 이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네, 뭐 사고라든지. 예. 네. 할머니보다 이제 그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거나 하면 이제 순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이것저것 많이 하시다가 빚을 좀 크게 지게 됐죠. 이제 사정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참 어렵게 사업을 이끌어 오다가 친구와 같이 공동 사업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 친구가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잠적을 하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결국 이제 이 아버지가 부도를 맞게 되고 사업도 파산을 하고 이제 빚만 떠안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매일매일 이제 그 친구를 찾으러 다녔지만 찾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빚독촉에 시달리면서 술로 이제 세월을 보내다가 하루는 이제 쓰러져서 병원에 갔더니 폐암 말기다,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고요. 얼마 후에 결국 이제 사망하시게 된 거죠. 네. 할머니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빚을 남겼기 때문에 이 빚을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아버지가 재산이 사실 없고 빚만 뭐 몇억 이렇게 남겼기 때문에 사실은 정상적인 판단을 했다면 그냥 상속 포기하는 게 맞죠. 이 아들도 상속 포기를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할머니가 조금 다른 생각을 하셨어요. 왜냐면 이제 자식을 먼저 보낸 엄마 입장에서 내가 아들의 이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는 게 왠지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빚이 있는데도. 네, 빚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떠안고 가겠다. 내가 떠안고 가마.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그냥 상속을 받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뭐 그 이면에는 이제 할머니가 이제 보유한 재산이 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 빚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런 이제 판단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손자된 입장에서는 상속 포기를 하시라고 권유를 했지만 할머님은 결국 이제 상속을 그냥 승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 손자 된 이분만 상속 포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나고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이 손자 되는 이분한테 소장이 날아온 거예요. 아버지의 빚을 갚아라 라는 소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받고 무슨 소리냐, 나는 아버지 빚을 포기했는데, 상속 포기를 했는데 왜 나한테 이거를 보냈을까? 이 사람이 아마 내가 상속 포기한 줄 모르고 나한테 보냈나 보다 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법원에 나갔더니 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나온 얘기가 대습상속. 대습상속이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이게 무슨 말이지 해서 부랴부랴 이제 변호사 상담을 막 받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빚을 갚아야 되느냐 안 갚아도 되느냐, 대습 상속이 뭐냐, 그게 문제가 돼서 이제 건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러면 이미 말씀 주셨는데 대습 상속, 일반인들은 사실 처음 들어본 단어일 것 같은데요. 정의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지 했는데, 좀 이게 한자 말이잖아요. 네. 대습. 상속은 다 아시는 말이지만 대습, 이 대습이 뭐지? 뭐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대신 상속 받는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누구 대신이냐? 뭐 돌아가신 분 대신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손자 이렇게 있다면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보통 일반적인 모습인데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할머니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을 때 그 뒤에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할머니의 상속인이 되어야 될 아버지가 이미 세상에는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을 대신해서 누군가 상속을 받거든요. 그게 바로 손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해서 손자가 상속을 받게 되는 거. 그게 대습상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시나요? 네, 좀 헷갈리긴 하는데. 네네. 네. 그래서 정상적인 이제 순서대로 상속을 받는, 그러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이제 상속을 받는 그런 정상적인 모습에서 그때 아버지를 이제 본위 상속인이라고 하거든요. 본위 상속이 아니라 이 손자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상속받으면 대습 상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아까 사례에서도 말씀 주셨는데 이미 상속을 한번 포기했는데 빚이 네. 있으니까, 그리고 할머니는 뭐 본인의 의지 때문에 상속을 계속 아버지의 빚을 그대로 끌어안으셨고, 네.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다시 그게 원복되는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되게 헷갈리는. 그래서 이 손자 입장에서도 나는 아버지 상속을 포기했으니까 나한테는 아버지 이제 빚이 올 일이 없다. 할머니는 뭐 승인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빚은 할머니한테만 가고 할머니 돌아가시면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제 할머니가 이 아버지의 상속을 승인을 하고 그 빚을 다 떠안았잖아요. 그 빚을 변제를 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변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할머니마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남긴 빚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그 빚이 그대로 이제 사라진 게 아니라 그러면 그 할머니의 상속인들이 그 빚을 이제 떠안게 되거든요. 할머니의 상속인이 누군가요? 원래는 아버지였어야 되는데 네. 아버지가 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대습상속한 이 손자한테까지 그게 대습상속돼서 내려온 거예요. 이 대습상속인이 결국 할머니의 상속을 다 받게 되는 거죠. 네. 뭐 상속을 받게 되면 할머니가 남긴 상속 재산을 다 받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할머니가 남긴 채무도 다 받게 되는 거죠. 네. 그 할머니의 채무를 타고 들어가 봤더니 결국은 그게 아버지의 채무였던 거죠. 이분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속 승인을 하고 할머니의 재산과 그 아버지의 채무까지 다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뭐 전부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뭐 그 중간인 뭐 한정 승인 같은 제도도 있을 수는 있겠죠. 네. 상속 받은 한도에서 빚을 변제하겠다. 이제 그걸 선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어쨌든 그 빚에서 아무 대가 없이 해방되기는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이분 입장에서는 재산만 받고 빚은 받기 싫었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게 된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만약에 할머님까지 포기를 하셨더랬다면 그럼 이제 아버지의 빚은 없어졌던 거네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약간 조심할 점이 있어요. 네, 굉장히 이게 좀 난감한. 네. 할머니도 만약 아버지에 대한 상속을 포기했다면 네. 그렇다고 이제 상속 문제가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 상속인이 누군지를 찾아서 그 사람한테 가거든요. 이 상속이. 네. 네. 그게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 대에서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네, 복잡합니다. 네. 그냥 변호사님의 상담을 받는 게 최선인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나 조부모가 빚이 있다라고 이미 손자나 자식들이 알고 있으면 다행인데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돌아가신 뒤에 그런 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실 이제 상속을 포기하거나 승인하거나 뭐 그런 단계에서 대부분은 이제 채무가 얼마큼 있다 그런 상황은 파악을 하게 되는데 간혹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알 수 없다가 갑자기 한참 지나서 나중에 무슨 소장이 와서 그때 봤더니 무슨 빚을 갚아라 이런 소장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그래서 심지어 소장이 미성년자들한테까지 막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황당하잖아요. 이제 돌아가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막 타고 넘어와서 이 어린애까지 온 거예요. 네. 알고 봤더니 저 위에 가까운 사람들은 다 상속 포기를 했고 우리는 뭐 연락도 되지도 않고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모르고 있다가 그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승인을 한 게 돼버린 거죠. 예. 상속 포기는 3개월 안에 해야 되니까. 네. 그렇다가 이제 소장을 받고 나서 부랴부랴 이분 누구야? 이 빚이 왜 나한테 갚으래? 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특히 그 어린아이 미성년자인 경우도 있다고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의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생긴 제도가 특별안정승인 제도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구제하는 수단을 만들어 준 거예요. 모르고 있다가 이제 상속 개시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잖아요. 이미 네. 3개월은 지났고. 네. 하지만 뭐 소장을 받고 그때부터 3개월 안에 다시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다. 특별 한정 승인을 하면 상속 재산 받은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아라. 이제 이런 판결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뭐 대부분은 재산이 없어요. 빚을 안 갚아도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네. 그래서 그 부분은 3개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구제받을 수 있어요. 이 사례처럼 약간 순서가 좀 뒤바뀌어서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신 경우에 뭐 손자 세대에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 대습 상속 문제뿐만 아니라 상속 포기 문제하고 지금 맞물린 거잖아요. 이 상속 포기를 하고 하는 그 상속이 벌어진 상황에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쉽게 생각하기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이제 아버지가 난 상속 포기, 내 상속 포기하면 끝이야 라고 상속 포기를 덜컥 하고 이제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버지가 상속 포기하면 다음 상속 순위한테 이 상속이 넘어가거든요.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버지 아들한테 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할머니의 손자까지 이제 막 내려가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는 법을 잘 몰랐던 거죠. 나도 포기를 하고 내 자식들도 다 포기를 해야 끝나는데 네. 그걸 모르고 일부만 포기를 한다거나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아들이 뭐 형제 자매들이 여러 명 있는데 누구는 포기를 하고 누구는 또 뭐 해외에 나가 있거나 해서 연락도 안 되고 네. 뭐 이런 경우에서 해외에 있는 사람 연락도 안 되는 사람 막 연락해가지고 나 포기하니까 당신도 포기해 이렇게 못 하거든요. 네. 그럼 나만 포기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뭐 연락 안 되던 분한테 갑자기 소장이 날아가거나 이제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추정 상속인 중에 한 분이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총대를 내는 거죠. 한정 승인을 하고 한정 승인을 해두면 나머지는 포기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분한테 다 가기 때문에 재산이 별로 없고 뭐 그런 상황이라면 한 분이 이제 한정 승인을 해주시면 좀 책임감 있게 사실 크게 피해볼 것도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분들이 상속 포기로 인해서 뭐 불이의 피해를 받는다거나 그런 일은 좀 피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알아보시고 변호사 상담을 받으신다든지 해서 조금만 확인하신 다음에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대습 상속과 상속 포기 문제에 대해서 간략한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